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뭐 탈대치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얘기를 대안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요즘에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신데 의대 가는 아이들 수능 지도만 거의 뭐 몇십 년을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광주에서 좀 최상위권 아이들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셨던 그 수학 선생님하고 수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담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화양고고에 가서 한번 영수 대담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게 있고, 또 최근에 지금 담양의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도 또 거기서 같이 블루베리 따면서,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저는 그런 교육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쁘니까 우리는 문제집 풀기 할 시간이 없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읽고 블루베리도 저기 하고, 뭐 화양고고에 가서 역사 유적지도 돌아보고 저기도 하고, 아까 그 운기여행 체조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기 바쁜데 뭘 또 남들이 뭘 못하는 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이런 어떤 불안한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키지 않아서 불안하고 이러다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는 정말 중요한 뭔가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소신을 잡고 중심을 잡는 게 먼저 선행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갈 때도 특목고 가나 일반고 가나 아니면 대학교 가서도 진짜 뭐 소신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뭐 과를 볼 것인가, 대학을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원서를 쓰는 측면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지금이라도 좀 이르긴 하지만 미리미리 해두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리 수학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이제 봉선동에 사시다가, 광주는 봉선동이 대치동이에요. 대전 같은 경우는 둔산이 대치동이고, 그다음에 뭐 대구는 수성구가 대치도, 범어동이 이제 대치동이고, 그런 이제 학군 명문 지역들이 있잖아요. 봉선동에 계시다가 광주 외곽의 시골 학교로 빠졌어요. 그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봉선동에서는 애들이 학원 뺑뺑이를 너무 많이 돌리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애가 같이 배우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것만 배워도 충분한 되는 애인데, 엄마 나는 지금 잘 못하나 봐. 그다음 뭐 문제 같은 거 선생님 물어보고 그래, 애들이 다 대답하고 그러니까 애들 다 공부를 미리미리 해놓고 그래가지고 나는 좀 못하는 것 같아, 좀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싫어서 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지금 탈봉성동을 한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초등학교 1학년답게 가르치는 데서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아까 대치동 얘기 들으셨지만 벌써 그 학원, 얘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유치원 때부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유치원 때부터 수학을 안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학원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지금 아까도 제가 영어 학원 그 레벨 테스트 맞는 데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학원이 만들어 온 커리큘럼이야. 대치동에서도 성공한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레벨 테스트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 왜 어렵게 내는 줄 아세요? 기를 죽이려고. 네가 와가지고 조금 한다고 여기서 하도 택도 없어. 여기서 디베이트하고 뭐하고 그러려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의 논리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학원이 왜 어느새 우리 교육의 커리큘럼의 기준이 됐냐는 거죠. 그 학원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가 중요해요. 이게 어느 정도, 그리고 실력이 되는 아이들은 다 따라잡습니다,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그 중고등학교에서 따라잡는 게 안 되면 대학에서 따라잡아요. 아니, 대학에서 따라잡지 못하면 사회에서 따라잡거든요. 입시 용어에서 될 애들은 어떻게든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의 무지와 부모의 정보가 없음으로 인해서 애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부모가 바꿔줄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공부는 지가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면에서 제가 자주 드렸던 또 얘기가 뭐냐면, 분당에서 아주 유명한 그 영어 공부방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영어 원서로 아주 재미있게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줄을 섰어요, 그 공부방에 들어가려고. 근데 딸아이를 그렇게 엄마 앞에 영어로 해서, 본인이 영어 선생님이니까 애를 굉장히 잘 가르쳐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한 4, 5학년인데 영어 원서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나 공부 좀 잘 시켰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공부방에 어떤 한 애가 신입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좀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영어를 거의 공부를 안 한 거야. 지금까지 공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동안에 책을 많이 읽었대. 국어로 된 책을. 근데 지금 레벨 테스트를 봤더니 들어갈 반이 없어서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좀 아이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 와서 가르치는 교재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엄마 나 그래도 나 꼭 가고 싶은데?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선생님이 너 지금 레벨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배울 수가 없대. 다른 방법 알아보자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내가 한 2달만 진짜 한번 다녀보고 따라오나 못 따라오나 보셔가지고 그때 판단하라고 그러시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이 애들 1시간 공부하면 난 2~3시간 공부해서 본문을 다 통째로 외워갈게. 그렇게 해서 해서라도 내가 한번 따라갈 테니까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어떤 상황이 걔들도 불평하지 않고 하여간 뭐 꾸역꾸역 따라오든지 어떻게든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6개월 후에 걔가 7년을 그런 엄마 병을 시킨 자기 딸을 따라잡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가 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나 또래 수준이 벌써 어떻게 좀 공부를 했고 저걸 내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1시간 갖고 안 되고 이런 메타인지가 돌아가는 앤 거예요. 얘는 그걸 충분히 이걸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중학교 공부도 그렇고 고등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편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편입에서도 아이가 그 성과를 내는 몇몇 아이들을 보면은 결국은 자기 동기부여,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세상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있으면 이 힘든 문제집 푸는 공부를 견뎌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제자 중에 얘가 처음에 학원 레벨 테스트를 딱 봤더니 50점이 나왔는데 근데 매번 시험 볼 때마다 한 10점씩 오르고 반을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목표한 인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갔어.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내가 입시 끝나고 났는데 불렀어요. 딱 보니까 그 성실하고 애가 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또 이렇게 좀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왜 그럼 고등학교 때는 너 이 정도 실력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했으면 굉장히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뭐 했냐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는 아이돌 빠순이었대. 그래가지고 오빠들 따라다니고 뭐하고 그러느라고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인간관계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회생활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약간.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막상 대학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게 있는데 지금 우린 대학에서는 뭐 공모전에 가고 뭐 하자고 그랬더니 애들이 야 우리가 안 돼 우리가 뭐 이런 너무 패배주의적인 게 너무 자기는 싫었대. 우리가 뭐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싫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떤 전공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모님이 성적으로 얘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네가 하는 대로 좀 맡겨두고 그랬는데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좀 역량은 있었는데 뭐 친구를 뭐 잘못 사귀어서 아니면은 뭔가 너무 아이돌에 빠져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차라리 억지로 안 되는 공부 꾸역꾸역 도서실에 가서 자고 학원에 가서 졸고 있느니 아이돌 빠순이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가서 사회생활을 부딪혀보고 이렇게 어떻게 다양한 경험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진짜 이 사회에서 이런 동기부여가 된 상황에서는 1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도 중고등학교 6년을 못 해가지고 대학 레벨이 그냥 30, 40 레벨이 떨어진 거를 메이크업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합리적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현실에서는. 그래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그 주변이 너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브루타면 하브루타, 우리 집안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면 공부머리 테스트 아까 해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입시지도 챕터 1에서 공부머리 테스트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문제지를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적인 환경에서 하고 오픈북으로 걸어가지고 그 갭이 올릴 수 있는 노력을 올릴 수 있는 점수니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근데 얘가 50점 실력인데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60점 올린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방향전환을 해서 공부 아닌 다른 쪽으로 하고 학원을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공교육만 제대로 배워. 그래서 수업 시간만 성실하게 해. 학원 다닐 필요 없이 와서 남는 시간 네가 보고 싶은 책 보고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나중에 그때 엄마가 뭔가 한 방을 밀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앞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은 정말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알고, 좀 독서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은 너무 양적 독서, 그다음에 몇 권을 읽었냐, 뭐 렉사일 지수 몇 권이 지금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지금 너무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최근에 한번 교육 사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분하고 창업하시려고 분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간섭 없이 애들을 도서관에 보내서 애가 뽑아오는 책, 그 책의 목록만 2, 3년 꾸준히 적어도 애 진로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분이 대학교 레벨이라든지 사회생활 레벨에서의 진로 적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진로 캠프 뭐 이거를 몇십 년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대학교 때 진로지도 캠프 아무 소용없다. 취업지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이게 그때 바꿔줄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아이가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 이걸 지금 거기서 도움이 되는 애들은 한 5에서 10%도 안 된다. 나머지는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고 뭐 하고 있는 강의니까 그렇게 요식적으로 하는 거래요, 사실. 그 부분이 너무 회의가 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진정한 진로지도는 아예 지금 유초등부터 사실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꾸 근데 부모가 간섭해서 그래요. 애가 기차책 보면, 야, 기차책 한 권만 보고 지금 기타 문제 2문제 풀어. 2세트 풀어야 돼. 네가 지금 뭐 심선의 책도 봐봐. 기승전 수학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동화책만 읽으면 되겠어? 동화책 하나 보고 또 수학, Y 수학도 좀 읽어. 뭐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아이가 본능적으로 하나둘씩 자기의 재능을 숨기려고 그럽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책 갖고 오면 엄마가 싫어하겠지? 몰래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없을 때 하고, 엄마 있을 때는 또 뭐 딴 책 보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간섭 없이 그냥 애가 오늘 도서관에서 책 본다, 엄마는 엄마 책 볼게, 너는 네 책 봐. 그렇게 했을 때 애가 뽑아오는 책도 오늘 뭐 봤어? 그 목록만 쭉 리스트업을 하려는 거예요, 3년을. 그럼 거기 안에서 애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밀어주면 되는 거지. 자꾸 부모가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들이, 엄청난 오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여기 대치동 여기서도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저 6월 22일 날 우리 이분 그 고영훈 작가님 모시고 지금 이제 12시 우리 AT 센터에서 12시에서 2시 사이에 그 미래 교육 키워드와 우리 뭐 가정의 실천, 그런 주제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걸 갖고 지금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하나 나오는 사례가 수잔 팔머라고 하는 여자 최초로 전 세계 체스 챔피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수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애를 약간 수학 영재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조금씩 그렇게 조금 뭐 유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될까, 숫자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게임도 시켜보고 이러는데 얘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그럼 이걸 어떻게 막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얘가 체스판을 들고 오더래. 체스 서양 장기. 그래서 그거를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둬야 되냐 물어보더래. 엄마가 대답을 안 해줘서 보니까 아빠한테 물어봤어. 아빠한테 다 갖고 왔대. 마음속으로는 얘가 체스보다 수학을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체스를 좋아하면 그럼 체스를 하면 그럼 요거 요런 원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얘가 그때서부터 막 체스에 관심이, 아까도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흥미가 재미를 낳게 되고, 재미가 취미가 되고, 취미에서 탐미의 수준으로, 예술적 수준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고. 이 경지가 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여성들은 공간지각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 세계 챔피언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게 편견이었어요. 그거를 보란 듯이 깨고 여성 최초의 체스 전 세계 챔피언이 됐죠. 그러니까 부모의 바램을 내려놓으면 아이의 진로가 열린다고 보고, 자꾸 유도하려고 그러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최근에도 어디 가서 간담회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이 의대를 보내려고 엄마가 로드맵을 다 세워놓으셨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가 저렇게 하는 게 유리한가, 이거를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저 마음속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의사가 될 애는 뭐 엄마가 그렇게 해주지 않고 맞벌이여서 아무 신경을 써주지 못해도 되거든요. 이게 뭔가 고등학교 때 뭐 저기 놓쳤으면 편입을 해서 의전원이라도 뭐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근데 왜 정말 뭐 국영수가 안 돼서 모르면은 헝가리 의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아세요? 헝가리 의대 가서 EU 의사 자격증을 따서 뭐 하고 그러는데, 근데 헝가리 의대를 지금 누가 가냐면 외고 다니는 애들 중에서 내신 3, 4등급인데 영어는 되는데 문과 쪽 진로가 너무 애매하고 막 그런 애들이 이제 막 간대는 거예요. 근데 헝가리 의대를 3, 400명 가면 졸업하는 애들이 30에서 40명밖에 안 되고, 여기 와서 한국 의사 시험을 보는 애들이 17명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진짜, 그리고 가서 면접, 거기는 다 구술 시험이래. 쓰고 암기하는 게 없대. 교수님 앞에서 그냥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본인이 진짜 아까 의사적인 재능이 있고 그런 게 될 아이가 있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수학이 안 돼서 의사가 안 됐으면 헝가리 의대를 통해서도 의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 17명 안에, 300명 중에 17명 안에 들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지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하나 챙겨주지 못해서 얘가 의사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길이 왜 없어요. 찾아보고 그러면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저도 주변에 의사 선생님이 많은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 병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삶이 너무 폭이 좁은 거예요. 그 안에서 또, 그래서 뭐 치과 선생님들 치과 안 하고 또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다른 거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막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의사 선생님을 하는 것보다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을 해서 의사 선생님을 고용해라, 네가. 뭐 그런 일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길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20대에 대학을 어디에 가느냐에 좀 포커스를 두고 아예 진로라든지 입시를 생각하면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좀 더 큰 좀 레벨의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